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내면을 마주합니다. 물질 차원의 외부 현실 세계가 매개체가 되어서 나의 내면 세계를 마주합니다. 즉,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절대로 외부 현실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관념을 믿고 있기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상처받은 여성성, 남성성 때문에 갖게 되는 왜곡된 관념과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재함은 여성성의 특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미 존재 자체로 창조의 공간이죠. 존재함으로써 사랑이 일어나고 또 생명이 탄생합니다. 존재로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함, 여성성의 상처를 입게 되면 나는 존재로서 온전하지 못해 라는 뿌리 믿음이 관념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뿌리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 올라오는 에고의 생각들로는 여성은 예뻐야 돼, 날씬해야 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돼, 배우자에게 또는 윗사람에게 순종적으로 따라야 해, 나는 항상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등등이 있고 또 이 생각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여성성의 특성 중에 감정, 즉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점에 가까운 원시시대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맡았던 어머니, 여성은 아이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성 에너지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이해하는 여성성의 상처를 입게 되면 내 감정은 가치 있지 않아 라는 뿌리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눈치껏 행동해야 돼. 나만 희생하면 이 관계가 편해져. 항상 남을 배려해야 돼. 화내는 건 나빠. 우는 건 바보 같아. 자존심 상해. 등등의 왜곡된 관념대로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못난 존재라는 아픔이 억눌리게 된 경우에 나는 수용하고 싶지 않아. 수용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깔리게 됩니다. 구멍난 나의 내면을 스스로 다독이고 채우지 못하니 타인의 사랑으로 계속 관심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조건 맞춰줘야지, 잘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등등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깔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성의 특성이 있는 여성성이 억눌리게 되면 나는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뿌리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 능력은 단순히 출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아이디어, 자기 표현, 영감 모두 다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 아이디어는 별로야.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건 나대는 거야. 내 안에 특별한 건 없어. 내 창조물은 다 쓸모없어. 잘 못할 거면 아예 시도도 하지 말자. 등등의 생각, 관념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성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왜곡된 관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관념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관념을 믿고 있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관념을 믿고 있는데 이 뿌리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관념을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당연한 사실을 저항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앞서 설명한 나는 존재로서 가치 있지 않아 라는 뿌리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존재로서 온전하지 않아 라는 생각, 감정, 느낌에 저항하는 아니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반대되는 에고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괴롭습니다. 또 나는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뿌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싫어 라고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에고로서 삶을 살아갈 때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외부 현실 세계는 내면을 가리키는 지표임을 인지하고 현재 마음이 괴롭다면 내면에 어떤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앞서서 쭉 왜곡된 관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독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거나 혹은 공감이 되는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과 상반되는 문장 두 개를 적어 놓고 이에 해당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두 문장을 기억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외모 지적을 해서 기분이 나빴을 때 쟤 왜 저렇게 무례해? 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로서 가치 있지 않아 라는 마음과 나는 존재로서 가치 있고 싶어. 가치 없는 나는 싫어. 예쁘고 싶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보는 겁니다. 이 두 에고를 인정할 때 감정 수용이 됩니다.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내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 창조물은 별로야. 라는 마음과 나는 이런 내가 싫어. 인정받고 싶어. 라는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인정합니다. 남성 에너지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시대 때 어떤 목표물을 설정해서 사냥을 했던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남성 에너지를 잘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성의 상처를 입거나 억눌리게 되면 건강한 남성 에너지를 발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뿌리 믿음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부터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도전해봤자 망하겠지. 나는 쓸모없어. 등등의 패배주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인정받아. 돈은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 성공만이 답이야. 이렇게 성공을 집착적으로 쫓거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마주해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은 나는 능력이 없어. 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야. 라는 마음과 이런 내가 싫어. 성공하고 싶어. 라는 상반된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게으른 나의 모습 때문에 또 게으른 타인의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혹은 승승장구하는 친구 앞에서 초라한 마음에 괴로울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바라봅니다. 또 남성성의 특성 중에 직선적, 능동적이 있습니다. 정자는 난자에 도달할 때 직선적이고 능동적인 남성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성의 상처를 입게 되면 건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 보이게 되는 관념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싫어할 거야, 거절당할 거야, 나는 거절당하는 건 싫어, 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항상 남자가 먼저 대시해야 돼? 여자들은 받기만 원해. 나만 항상 맞춰줘야 돼. 등의 분노감을 표출함으로써 내 안에 거절당할까 봐의 두려운 마음에 저항합니다. 이때 들여다보아야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은 나는 원하는 사람을 갖지 못해. 가질 능력이 없어. 라는 마음과 나는 이런 내가 싫어. 원하는 사람을 갖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내 안의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평소에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성성이 억눌리게 되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감정 표현의 말을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잘 못하게 됩니다. 또 남성성이 억눌리게 되면 나 이건 하기 싫어 이렇게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못하게 됩니다. 내면의 상태를 바꾸면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지만 반대로
내 행동을 먼저 바꿔도 내면이 변합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서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 건강하게 여성 에너지, 남성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 글이라도 좋고 아주 짧은 글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능동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는 남성 에너지와 내면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여성 에너지를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봐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내 감정은 어땠지? 책 본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나? 하면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와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창조성이 꽃 피어납니다. 그냥 단순히 글쓰기 능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혼이 인도하는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또 내내 안 풀리던 사업의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딱 한 줄이라도 매일 글을 쓰는 습관 덕분에 이렇게 매번 새로운 주제로 유튜브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떤 무의식적인 관념들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찾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정말 멋진 시 한 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짧은 글을 쓰는 것으로 나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처받은 여성성, 상처받은 남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여기는 에고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